네, 반갑습니다. 주미다 정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마무리가 됐고요.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코스피는 2,500포인트 깨지고 나고 코스닥은 700포인트 깨진 뒤로 거의 보합권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를 많이 깨면서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또 바로 나오지 않고 680포인트 부근에서 계속해서 700포인트 위로는 못 올라가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테마가 그 속에서도 수급은 약하고 거래 대금은 약하지만 테마가 있고 재료에 따라서 뉴스에 따라서 또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예 죽어있던 예전 시장보다는 조금 나아진 느낌이 들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개별주 제외하고도 신규 상장한 위치라는 이 종목이 오늘 삼성전자 거래대금 2배, SK하이닉스 거래대금 4배, 시가총액 2천억도 안 되는 종목이 그렇게 시장 수급을 다 빨아가면서 안 그래도 거래대금을 돌렸기 때문에 특히나 조금 미적지근한 시장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요 뉴스로는 그 전일 야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로 직접 타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일단 쪽 요 종목이 아침에 크게 상승을 했었고 제가 오후 실시간 라이브를 하면서 추천주를 드렸던 게 한일 단조입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 박스 하단 왔을 때 2,900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와버렸죠. 대사관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대사관,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사관 피난을 명령을 했다. 미국 대사관이 철수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한 15% 가깝게 수익 구간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건주, 방산주 지금 1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을 할 거라는 종전 기대감도 있는 동시에 지금 러시아 전쟁이 격화되고 있죠.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바이든 정부 임기 말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조금 제한되었던 부분들을 풀어주면서 이 전쟁 상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이 피크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무기를 지원받는 입장에서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 본토까지 밀고 못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상대로 잘 싸워주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뺏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 얘기할 마음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는 백악관하고 크렘린궁 1대1 전화 회선도 끊어놨다 하더라고요. 1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섰을 때 비즈니스맨인 트럼프가 조금 본인이 러시아가 원하는 러시아 이익에 크게 반하지 않는 형식의 종전을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조금 시장의 예상이고 저의 관점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피크가 나온 것 같고 종목으로 봤을 때 테마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바닥까지 조금 조정을 받았던 한일단조 같은 방산 종목들이 한두 번 기술적 반등에 이런 전쟁 격화 뉴스를 달면서 나올 수도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땐 조금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왜냐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1월 달일 거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딱 좋은 기간이거든요. 기대감 실으면서 가기 딱 좋은 기간이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클 거로 봅니다. 기대감에 대해서 1월 달까지 재건주들이 조금 순환매도면서 상승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그때 돼가지고 휴전 종전 협상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냐 하면 또 그때 생각해보면 되겠죠. 지금은 아직까지 11월 중순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범양건이요,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 최근에 재건주로 이름 올려가지고 바닥에서부터 크게 끌어올렸던 종목들은 이제 미사일 본토 타격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더 큰 조정을 받았지만은 SY스티텍 같은 재건대장 종목들은 제가 그 뉴스에 비해서 조정을 크게 안 받았습니다. SY스티텍 같은 경우는 유통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은 재건주고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시세를 크게 냈던 게 아니고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스텝 밟으면서 차트 만들면서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대량 거래량 동반한 차익 실현
그런 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형태 차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세력 물량은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주가로 봤을 때는 10,000원 예상합니다. 일단 10,000원은 볼 것 같아요. 이 추세라고 하면은 10,000원대. 왜냐면 이 10,0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상징적이고, 야, SY스티텍 10,000원대 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수급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뒤로는 솔직히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10,000원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뚫어낸과 동시에 거래량을 동반하게 되고, 여기 들어있던 세력들이 일부 차익 실현을 시작할 수 있는 금액대가 또 10,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대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손바퀴 밀어나고 또 새로운 시장 수급이 나타나면서 그때 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목표가가 일단 10,000원이다. 관리방에서도, 상승반에서도 차타님이 SY스티텍 재건주 한 종목으로서 10,000원대 보고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SY스티텍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단 피크아웃이다. 근데 단기 뉴스에 따라서 당장 오늘 야간에도 뉴스가 또 뜰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본토 타격하는 등의 뉴스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절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둘을 놓고 봤을 때는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조금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SY스티텍이 계속 치고 나가주냐, 아니면은 SY스티텍이 일단 10,000원권 보고 거기서 지지부진할 때 횡보하면서 물량에 대해서 조금 손바퀴 밀어나고 그럴 때 바닥에서 순환 밀어나면서 다른 재건주가 뜨냐, 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저희 주식이 미래다 구독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후속 영상 또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많이 힘듭니다. 시장 자체가 많이 힘들긴 하지만은 이런 여러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시장이 우려했던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 조금 잘 넘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주미다 종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